이게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높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돈들이 많아야지 주가가 오릅니다. 주가가 오르면 이런 돈들이 대기했다가 언제든지 주식시장으로 그렇죠. 옮겨가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영익의 경제스쿨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좀 두려워하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수님이 쉽게 얘기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게요. 오늘은 증시 주변 자금 얼마나 줄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저는 증시 주변 자금이라는 단어가 좀 무섭더라고요. 오늘 제가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해 주실 거죠?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네. 증시 주변 자금이라는 건 그냥 한마디로 주식 채권을 살 돈이 얼마나 있는가. 그 돈이 많아야지 주가도 오르고 채권 수익률 떨어지고 채권 가격도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뭐 주식 관련 자금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못 오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주 큰 개념부터요. 네. 저 증시 주변 자금, 직접 주식을 살 돈 이런 것까지 좀 세부적으로 한번 접해 한번 볼게요. 너무 좋아요. 제가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은데요.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왜 이렇게 증권사들에서는 어려운 단어를 쓸까? 네. 왜 증시 주변 자금 이런 식으로 6글자나 되는 어려운 단어를 쓸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 뭔가요? 그냥 주식을 살 돈이 얼마나 예비적으로 있는가. 그래서 주식을 살 돈들이 많이 있어야지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그 2020년 하반기부터는 돈이 굉장히 주식시장으로 많이 들어왔었어요. 뭐 고객예탁금도 늘었고, 그 다음에 펀드도 좀 늘었고, 그런데 이게 최근에 보니까 특히 고객예탁금이라는 거는 주식을 사기 위해서 맡겨둔 돈이죠. 이게 이제 많이 있어야지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많이 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최근에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주식형 펀드라는 것은 우리가 자산운용사에서 돈을 맡기는데, 우리가 자산운용사 주식형 펀드 많이 맡겨야지 그 자산운용사도 주식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돈들이 안 늘어나니까 주가가 못 올라가죠. 물론 인과관계를 분석해 보면요, 그냥 주가가 떨어지니까 네. 그냥 주식시장으로 돈이 안 들어온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악순환이네요. 악순환이죠. 네. 그러면 지금 증시 주변 자금 얼마나 줄고 있는가라는 게 주제라면 결국에는 지금 줄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선 큰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고, 네. 그동안 사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경제위기, 이때 돈이 엄청 풀렸거든요. 그래서 돈이 경제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풀렸는가, 이게 마샬 K라고 그러는데, 마샬 K는 통화량을 명목 GDP로 나눈 거예요. GDP, 실물에 비해서 돈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가. 이게 특히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는요, 뭐 거의 수직으로 늘어나 버렸어요. GDP에 비해서 돈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 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투자가 많아졌다는 거죠. 그렇게 돈이 많이 늘어나니까 채권 가격에도 거품이 발생했고, 주식시장에도 거품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에도 거품이 발생했죠. 근데 그 돈을 줄인다고 그러니까 거품이 하나씩 붕괴되는 겁니다. 채권 시장에 거품이 붕괴됐고, 지금 주식 시장에서 거품이 붕괴되고 있고, 아마 조만간 부동산 시장도 거품이 붕괴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 실물에 비해서 돈을 많이 푸니까 결국 뭐가 올라요? 물가가 오르죠. 상품은 일정 부분 생산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풀리니까 그 상품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돈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니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니까 각국의 중앙은행은 자기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하고 물가가 오르니까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돈을 줄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물에 비해서 앞으로 돈이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실물 경제에 비해서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확실히 줄고 있다는 게 보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토요일에 많은 투자자분들과 만나는 행사에 갔었어요. 거기서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금 뭐 매수하고 싶은데 또 돈이 없다 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시중에도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게 주식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화량이 많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 건가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돈이 많이 풀리고 적게 풀렸다, 그거는 M2라고 그러거든요. 강의통화라고 그러는데 그게 3,676조 정도 돼요. 지금 절대적으로 돈 양은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 증가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지금 상태로만 봐서는 그래도 많긴 많은 건가요? 예, 절대적으로는 지금 돈이 많이 풀린 것은 사실입니다. 네. 예, 그런데 돈이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작년 12월 같은 경우 이 M2 증가율이 작년 동기에 비해서 13.2% 증가했어요. 근데 그거를 정점을 해가지고 계속 증가율이 줄어들더니 최근 4월까지밖에 데이터가 발표가 안 됐으면 9.4%로 네. 증가율이 많이 낮아졌어요. 돈이 많기는 많은데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 통화 증가율이 줄어들고 있는 통화 거네요.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다. 네, 통화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M2 예. 광의적인 의미에서의 통화에 예.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것의 구성 요소들이 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우리가 M1, M2 그러는데 네. 유동성에 따라 분류하는 겁니다. M1은 유동성이 굉장히 높은 돈이에요. 유동성이라는 건 언제든지 현금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돈을 유동성이라고 그러는데요. M1은 현금 통화, 우리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요구불예금, 요구불예금이 은행에다 예금하는데 거의 이자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언제든지 넣었다 찾을 수 있는 돈들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뭐 수시 입출금식 저축성예금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요구불예금보다 금리는 좀 높지만 이것도 우리가 은행에다 넣었다가 언제든지 뭐 약정된 이자가 없으니까 찾을 수가 있는 돈들이에요.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것들. 찾았다. 이게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높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돈들이 많아야지 주가가 오릅니다. 주가가 오르면 이런 돈들이 대기했다가 언제든지 주식시장으로 그렇죠. 옮겨가거든요. 유동성이 높으니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예.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이런 돈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고요. 대신 M2에는 이런 현금 통화 요구불예금 수시 입출 저축성예금에다가 정기 예적금 같은 게 이런 게 들어가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했는데 계속 손해 보니까 최근에 저 은행 금리도 많이 올렸거든요. 금리도 네. 오르니까 이걸 얘는 요구불예금 그다음에 뭐 수시 입출금식 저축금 여기다 돈을 안 넣고요. 2년 만기 저축성예금 이런 데다 돈을 많이 넣어버리는 거예요. 요즘 그러면 그런 상품도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 은행에서 이제 금리가 높으니까 그런 상품을 많이 개발하죠. 네. 그러면 2년 만기 저축성예금에 들었다는 것은 2년 만기 금리 몇 % 주겠다. 약속을 하고 은행이 그 금융상품을 팔거든요. 네. 그 이전에 그걸 팔면은, 찾으면은 그 금리를 안 줘요. 그러니까 거기다 맡겼다는 것은 2년 동안 주식은 안 사고 내가 이 적기 적금 돈을 안정성이 높은 여기다 맡기겠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만기 2년 뭐 정기 예적금 이런 것들의 비중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적어진다라는 뜻인데 이게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한 49.9%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서서히 높아지고 있는데 네. 올 4월 보니까 한 51.2%로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다 예금이나 해야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특히 2년짜리 뭐 이상짜리를 넣어놓으니까요. 2년 동안은 그 돈들이 거기에 묶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돈이 안 돌아요. 그러네요. 돈이 안 들고 그 시장이 물론 그 주식시장이 좋다면 이자 손해 보고 다시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텐데 최소한 2년 동안은 은행하고 약속했으니까 거기다 맡겨놓는 거죠. 그러면 네 수시 입출금식 뭐 단기적인 자금의 비중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지금 작년 6월에 한 45% 정도 됐어요. M2에서. 네. 그런데 올 4월 보니까 43%로 줄어들고 대신 2년 만기 이상 이쪽으로 돈이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확실히 커지다 보니까 돈을 자꾸 묶어두는 현상이 그렇죠. 발생하는 묶어두는 거네요. 현상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지금 돈이 많이 풀리기는 절대적으로 풀렸지만은 2년 만기 정기예금 주면은 그 2년 동안 안 찾은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돈이 덜 되고 또 2년 만기 적금 들어놨으니까 그 돈 가지고 소비 안 하거든요. 소비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겠네요. 결국에는 지금 통화 증가율도 떨어지고 있고 M2 구성 요소들 그러니까 뭐 단기 자금 비중이 축소되고 있고 대신에 이제 만기가 긴 2년짜리 뭐 그런 그 이상이 되는 정기적인 뭐 예적금들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어서 굉장히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돈이 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주식과 직접 관련된 주식 자금은 현재 어느 정도인가요? 제일 주식시장하고 관련된 게 고객예탁금이죠. 고객예탁금이라는 건 늘 주식을 사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자금들이 많아야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작년 5월 보니까 78조까지 갔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늘어가지고 작년에 코스피가 3,300 갈 때 이게 100조까지 들어가면 코스피가 4,000까지 오를 수가 있다. 4,000이요? 네, 그때 4,000 전망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요. 3,300 갔을 때. 코스피 4,000 국가 만들겠다. 뭐 이런 공약도 있었잖아요. 100조 넘을 것이다. 네. 그런데 그 돈들이 최근 보니까 56조 원으로 한 20조 이상 줄어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살 수 있는 돈이 계속 줄어든다는 거고요. 네. 더욱 중요한 거는 주식형 펀드예요. 주식형 펀드는 우리가 직접 주식 사는 것보다 자산운용사 이런 데다 맡기는 거거든. 대신 네. 주식을 사주라고. 그렇죠. 거기에 넣어놓으면 주식으로 돈이 그래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제스쿨 애독자 여러분들, 올해 투자하기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준비를 잘 해두신다면 지금이 바로 부를 축적해 나갈 좋은 타이밍이다. 그 타이밍을 한 번은 실패로 놓치지 않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같이 공부하는 투자스쿨도 열심히 준비해 하고 있으니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함께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설명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모두들 늘 좋은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